자, 계속해서 ERP에게 2급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23년도 10월 2일 우리 소프트 주식회사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한 후에 받으러움을 받았다.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은 상품 매출 후 받으러움을 받았다니까 받으러움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할 거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받으러움은 자금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쪽으로 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자금 관리로 클릭하시면은 받으러움으로 우리가 조회를 하는 거니까 받으러움 명세서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냐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2023년도 10월 2일에 판매했다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가죠. 자, 그러면은 조회는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면은 판매한 이제 날로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음 번호가 2023 020 000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만기일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 12월 16일자가 되고요. 그래서 거래처명은 우리 소프트 주식회사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기일은 4번 2023년도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자, 2번 ERP회계 2급 문제 12번입니다. 자, 당사는予備교통비 입력 시 관리 항목으로 프로젝트와 사용 부서를 입력하였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보는 거는 두 개가 이제 해당이 되죠. 관리 항목인 거는 맞는데 프로젝트와 사용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거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을 물어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주식회사 큐브에 2023년도 1분기에 사용된予備교통비 중 프로젝트가 그룹웨어이며 사용 부서가 재경부로 관리 항목이 입력된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그러니까予備교통비 이제 계정 항목명이고요.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거는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가 그룹웨어, 사용 부서가 재경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 항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 항목 원장과 현황이 있는데 이제 두 개 이상을 물어보는 복수이기 때문에 관리 내역 현황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관리 내역 현황에 관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관리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 내역 현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대해서 부른 거라 관리 내역 현황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원장에서 이제 클릭을 합니다. 원장에서 클릭하면은 이게 두 개 이상의 관리 항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관리 항목 1 클릭을 하면은 자, 어떤 거냐면은 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은 그룹웨어 1000번 그룹웨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용 부서입니다. 사용 부서는 재경부입니다. 그래서 C1이죠. 사용 부서 재경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계정 코드는 몇 번이냐면은予備교통비입니다.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予備교통비로 해주시면 돼요. 기표 기간을 자 1분기로 다시 바꿔볼게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다시 해서 조회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분기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그거에 따른 총 발생 금액은 얼마냐면은 83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83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설명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재무상태표로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2023년도 6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현금 계정의 잔액은 3억 1,422만원입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의 잔액 아닙니다. 지금 정답은 41766000이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6965817로 설정되어 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6965817입니다. 2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출용 탭에서는 현금, 당좌예금, 계정금액을 합산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된다. 근데 3번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재예금 있죠, 재예금. 이 재예금이 뭐라 생각합니까? 정기예금? 그럴 수도 있죠. 보통예금을 주로 이제 의미합니다. 이 재예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예금은 보통예금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3번에 대한 논리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아까 현금하고 당장 예금만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이 금액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제출용으로 해서 자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하시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맞아요? 아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하고 당장 예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치면은 15억 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제가 조회하는 문제는 4억 1,300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재예금 더해주면은 아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제출용 금액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에 대한 내용은 과연 맞을까? 라고 하면은 no,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재예금에 해당하는 보통예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당좌예금 계정은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당좌예금의 세목이 외화예금의 잔액은 3,300만원이다. 당좌예금 세목 없어요. 재예금의 세목이 있어요. 재예금에 보면 세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목, 그러니까 재예금 한번 조회해 볼게요. 세목별로 조회를 해볼까요? 자, 여기 세목이거든요. 여기가 세목이거든요. 13, 10301, 10302 해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 요게 세목이라고요. 이게 세목이고, 그러면 세목은 4번에 대한 세목은 어디예요? 당좌예금은 세목이 없어요. 당좌예금이 세목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좌예금에 자 클릭을 하면은 당좌예금의 그 출력 구분을 계정별로 하지 않고요. 세목별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조회를 하면은 물론 이제 세목별이니까 조회가 나오겠죠. 왜냐면 당좌예금이니까. 근데 당좌예금에 세목별이 있나요? 없어요. 원래 세목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좌예금이 만약에 세목별이 있어야 되나요? 세목별은 102011 10202 해가지고 이 끝에 두 개의 숫자
0102가 바로 이 세무별에 해당하는 코드예요. 근데 보면은 세무별 코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거고, 그리고 외화예금의 잔액은 어떤 거냐면은 10302에 해당하는 세목이에요. 재예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또 4번에 대한 얘기도 확실히 틀렸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맞냐 라고 했을 때는 2번이 맞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ERP 회계 2급 문제 14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에서 2023년도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무용품비, 판관비입니다.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은 전표의 합계액은 얼마냐입니다. 사무용품비인데요.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1월 한 달 동안 게다가.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사무용품비인데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거래처니까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돼요. 그럼 거래처 원장에 미등록 거래처 있으면 보면 돼요. 그런데 거래처 원장에서도 못 본다. 만약에 미등록 거래처 원장,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된 부분에 조회가 안 된다. 그러면은 총계적 원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안 되면 2번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월 한 달이니까 계정 이제 거래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표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거래처 원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계정별로 조회를 하면 되고요. 자, 계정 과목은 사무용품비를 해주시면 돼요. 판관비죠. 829번으로 해줍니다. 자, 기간은 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지금 보면 나라오피스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미등록 거래처가 조회가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총괄자니까 총괄 내용으로 해서 보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1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막혔으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1번에 해당하는 내용 막혔어요.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계정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제가 하는 거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을 클릭을 해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로 해주고요. 계정별로 해서 사무용품비 해주죠. 자, 요렇게 이제 한번 해봅니다. 자, 40만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달에 발생한 금액은 총 40만원인데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거는 나라오피스 하나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처가 등록되지 않은 금액, 이 사이 금액은 얼마예요? 40만원에서 거래처 등록된 5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5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5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부터 20번까지는 세무회계 프로세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ERP 회계 2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가 같이 발급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을 한 거고요. 매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있으면서 플러스 세금계산서 같이 이중 발행을 한 거죠.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관리에 자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클릭을 하면은 우리는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보냐면은 신용카드 발행금액 지표표 또는 수치명세서로 자 클릭합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치명세서 발행금액 지표표인데 매출이니까 발행금액 지표표로 자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블로 된 금액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확정이니까 1기니까 4에서 6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해가지고 세운계산서 발급 내역이 됩니다. 얼마예요? 그렇죠.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는 차량운반구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묻는 키워드는 차량운반구이긴 한데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는 차량운반구의 세액이죠. 근데 부가가치세가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차량운반구가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뭐냐? 부가가치세에서 얘기를 하는 유형자산이죠, 우리는. 유형자산인데 또 다른 말로 뭐냐? 고정자산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부가가세 신고서에 해당하는 매입 고정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1번 난을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좀 크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니까 유형자산만 볼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건물 등 이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거는 1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반쪽만 한 거고요. 불러오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해주고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 금액 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금액의 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죠. 정답은 250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2기 확정 신고라는 키워드고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회기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간 자체가 2기 확정이니까 2023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은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자, 불러오기 꼭 해줘야 돼요. 불러오기 안 해주면은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존재한다. 고정자산 매입이죠. 자, 존재하는지 확인해줘요. 11번 난에 고정자산 매입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매출 세운계산서에 예정 누락분이 존재한다. 자, 매출이죠. 매출의 예정 신고 누락분 존재하냐 했을 때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다. 자, 관할 세무서가 송파세무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과세 표준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 인쇄 버튼을 자 클릭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면 인쇄 버튼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서 자 클릭을 해줘요. 자 시스템 관리 자 어디에 보냐면은 회사 등록 정보에 자 클릭을 해서 여기 사업장 등록에 자 클릭해요. 이거 송파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럼 확인하면은 주식회사 큐브 거고요. 자 송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성우기업의 거래처에게 세운계산서가 발급되는 매출을 했다. 성우기업에 이제 매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세운 발급분인데 성우기업 매출했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과세 매출 쪽에 자 더블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또 떠요. 자 성우기업의 세운계산서 발급이 되는 매출을 했다니까 성우기업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고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어디 있냐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것 이제 찾는 거니까 2번, 3번, 4번은 다 확인을 해서 일치한담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발행한 매출 세운계산서는 2023년도 1기 예정 신고에 발행한 매출 세운계산서에 비해 몇 매 감소했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 7월달 시험이 생각보다 새로운 게 너무 많네요. 자 이거는 뭐 발행 매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키워드 되거든요. 발행 매수가 키워드 되고 이거는 그 세운계산서 학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보냐면은 자 회계관리에서 부가가치세 관리 세운계산서 학계표로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 매수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간은 2023년도 1기 확정 신고니까 2023년도 4에서 6월 매출이죠. 맞네. 자 그러면은 얘 누르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를 봐야 돼요. 학기를 봐야 돼요. 여기 제일 끝에 거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럼 확정 신고는 총 7곳이거든요. 7곳에 15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 신고를 또 조회를 해야 돼요. 똑같이 1월부터 3월 해가지고 다시 얘 누르고 그럼 얼마냐면은 6곳이고 20매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정 신고죠. 그러면 예정 신고에 발행한 매출 세운계산서는 몇 매 이제 감소했어요? 그렇죠. 5매 감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9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세무 구분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키워드가 되고요. 세무 구분을 이제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세무 구분은 못 찾지만 간접적으로 해서 약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메인 매출장에 이제 보시면은 세무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번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장이 어디에 있냐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장부 관리에 자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메인 매출장에 클릭하면은 확정 신고 기간 1기에 발생되지 않은
세무 구분이니까 세무 구분별에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1기 확정이니까 2023년도 4월 2일부터 6월 말까지고 전표 상태는 승인. 그 다음에 매출인지 매입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문항에서 보면은 1, 2번은 매출이고 1번은 매출, 2번, 3번, 4번은 매입.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두 개 다 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구분은 전체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조회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숫자에 이제 있는 번호 있죠. 12 영세 매출, 21 과세 매입, 24 매입 불공제, 25 수입 돼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한번 봅시다. 자 12번 자 영세 매출입니다.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과세 매입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매입세 불공제 자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5번 수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이에 25번 수입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은 사이에 있을 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구분을 보고 25번 수입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ERP 회계 2부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행한 매출 세운계산서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공급 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매출 세운계산서라고 이제 키워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래처까지 이제 물어보면은 어디서 조회하냐면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신고 방식 이제 보면 되고요. 사업장별 이제 그 다음에 기간은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 10에서 12월 그 다음에 구분은 매출 해가지고 조회 눌러줍니다. 자 조회 누르시면은 여기에 발급분으로 했고요. 자 여기에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니까 일단은 한동테크는 1000만원짜리고요. 이건 종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에 자 클릭을 해서 오케이. 자 금액이 가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공급가액이 제일 큰 거 주한실업입니다. 그래서 주한실업 1억 1850만원이고요. 그래서 주한실업은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주한실업 안에 그 영세가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세 매출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시나 뭐 확인해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영세 있죠. 영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다르게 나오더라.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주한실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자 모두 끝났습니다. 자 ERP 회계 2023년도 사회자본 시험인데 문제 자체가 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면 좀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또 존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3월달 것도 시험도 꽤 어려운 편이었는데 7월달 거는 좀 많이 헷갈렸다라는 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제가 이제 풀이를 해설하면서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도 몇 문제가 존재를 했더라. 그러면은 약간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존재를 했다라는 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헷갈렸지 않았을까. 이제 그 헷갈림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ERP에게 2급은 저는 총평으로 봤을 때는 이론은 좀 어렵지 않았다. 근데 하지만 실기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했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지 않는 기능들이 존재하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하던 게 좀 멈췄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이제 20분 전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에는 아시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던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걸 마지막 해야지 점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최대한 확보가 좀 가능하다라고 또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요령이자 또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 했을 때 그 문제를 잡고 이제 늘어뜨리는 게 아닌 1번 문제를 띄움으로써 다른 문제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 그게 시간 배분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수 자체도 많이 이제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3년도 7월달 ERP에게 실기는 많이 헷갈렸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남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자가 이제 다음 시험이 그 추석 전주에 해당하는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9월 23일자 98회차 2023년도 5회차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어느덧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올해 시험도 5회차, 6회차 이제 2회차만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준비는 이제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특히 프로그램이 잘 설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해결하시고 나서 프로그램은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연습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위치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회계 2급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꼭 길러주시고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9월달 22일에 시험 친 이후 10월달에 2023년도 5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